여러분들 교재 111쪽입니다. 산이온화상수와 염기이온화상수. 산이온화상수라는 것은 어떤 물질이 물을 분해해서 히드로늄 이온을 생성할 때의 평형상수입니다. 그리고 그 물질은요, 물을 분해를 해서 히드로늄 이온을 생성하기 때문에 산입니다. 물이 아닌 상태로 바뀌는 모든 총체적인 반응을 가수분해 반응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산이 가수분해 반응하여 히드로늄 이온을 생성할 때의 평형상수를 산이온화상수라고 하죠. 그리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지배적으로 많은 용매고 그 농도를 일정한 상수로 보기 때문에 산의 농도 분의 산의 작은 게 농도 곱하기 히드로늄 이온의 농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염기의 경우에는요, 똑같은 방식으로 표현하죠. 어떤 물질이 물을 분해하여서 수산화 이온을 생성하는 반응의 평형상수를 염기이온화상수. 이 물질은 염기로 작용했기 때문에 물로부터 H+를 빼앗는 브랜시드 로우리의 염기로 작용했고, 그래서 수산화 이온을 생성했다는 거죠. 물이 아닌 상태로 바뀌는 모든 총체적인 반응을 무슨 표현을 쓴다고요? 가수분해 반응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염기가 가수분해 반응하여 수산화 이온을 형성하는 반응의 평형상수를 염기이온화상수로 합니다. 염기의 농도분의 염기의 짝산의 농도 곱하기 수산화 이온의 농도로 적을 수가 있죠. 여러분들 위에 보니까 대표적인 약산들이 있어요. HCl을 왜 갖다 놨냐면은 여기 여러분들에게 에스테리스크 표시를 해놓은 것은 기준으로서 표현하는 거야. 강산이죠. 강산은 평형상수가 굉장히 커요. 강전해질 수용액 중에서 100% 기울어내니까 평형상수가 1보다 훨씬 더 크죠. 약산들은요, 평형상수가 1보다 또 훨씬 작아요. 그래서 이런 HF나 아질산이나 살리실산이나 탄산, 그리고 아스코르브산은 바이타민 C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대표적인 약산들에 해당되더라. 그리고 대표적인 약염기에 해당되는 물질들이 여러분들 교재 111조 표 오른쪽 열의 표에 있죠. 왼쪽에 있는 이것들이 다 약염기고 KB 값이 어떤 범주에 있어요? 10의 마이너스 12승에서 10의 마이너스 2승. 절대적인 약산은 평형상수 Ka 값이 10의 마이너스 12승에서 10의 마이너스 2승 범위에 있습니다. 절대적인 약염기의 KB 값도 똑같은 방식으로 평형상수 KB 값이 10의 마이너스 2승에서 10의 마이너스 2승 범위 사이에 있죠. 그리고 현재 온도가 25도라고 했을 때, 자, 이 약염기들의 짝산과 짝염기는 H 플러스 한 개 더 있고 없고의 관계인데, H 플러스 한 개 더 있으면은 이제 플러스 1가가 되는 거예요. 그것들의 Ka 값인데, 이 KB와 Ka의 곱시 25도씨에서의 KW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을 만족하더라라고 하는 것이 111쪽의 밑에 3번에 있습니다. 어떤 약산의 Ka와 그 약산의 짝염기 KB의 곱은 그 온도에서의 KW를 만족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어떤 약염기의 KB와 그 약염기의 짝산의 KA의 곱은 그 온도에서의 KW를 만족하고 25도씨에서는 KW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이라는 것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112쪽을 가면은 다 양성자산. H 플러스를 한 개를 내놓을 수 있는 CH3, CO2H와 같은 이런 물질을요, 우리는 1양성자산이라고 하죠. 그리고 HCl 같은 경우도 H 플러스를 한 개를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1양성자산. 부분적으로 이온화되는 산이기 때문에 1양성자산이 약산, 100% 이온화되는 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1양성자산이 강산이라고 하죠. 탄산은 대표적인 H 플러스를 두 개를 내놓을 수 있는 2양성자산입니다. 탄산이 물을 분해를 해서 가수분해 반응해서 히드로늄 이온을 생성했죠. 첫 번째 산이온화상수. 그리고 탄산수소 이온이 생성되는데 이 탄산수소 이온이 또 물을 분해를 해서 히드로늄 이온을 생성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산이온화상수. 첫 번째 산이온화상수보다는 두 번째 산이온화상수가 훨씬 더 작죠. 그래서 밑에 표를 보니까 대표적인 이 양성자산들이 나타나있고, 탄산, 푸탈산, 옥살산, 황산,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이 양성자산을, 인산은요, 3양성자산에 H 플러스 몇 개 내놓을 수 있습니까? 3개를 내놓을 수 있죠. 이 산이온화상수 K1보다는 K2가 훨씬 더 작아요. K2보다는 또 K3가 훨씬 더 작죠. Ka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평형상수예요. 평형상수가 더 작아진다는 것은 그 평형이 정반응 쪽으로 더 간다는 거예요. 덜 간다는 거예요. 덜 간다는 것을 의미를 하죠. 탄산 분자의 뼈대 구조는요, 탄산이온입니다. 탄산이온. 탄산이온에서 H 플러스 한 개 결합되면은 탄산수소이온.
탄산 수소이온에서 또 H 플러스 한 개 결합되면은 탄산. 뼈대 구조에서 H 플러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H 플러스를 더 잘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센산. 그리고 요 짝염기를 봤을 때 뼈대 구조에서 H 플러스가 적으면 적을수록 H 플러스를 더 잘 결합할 수 있는 브랜세드 로리의 염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센 염기죠. 그래서 더 센 산의 짝염기가 더 약한 염기, 더 약한 산의 짝염기가 더 센 염기 이렇게 해도 되고 뼈대 구조를 바탕으로 H 플러스가 더 많으면 많을수록 더 센 산, 따라서 K는 더 커요. 그리고 그 H 플러스가 적으면 적을수록 약한 산이고 K 값은 더 작죠. 뼈대 구조를 바탕으로 H 플러스가 적으면 적을수록 H 플러스를 더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 더 센 염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도 되겠죠. 다양성자산에서의 KA와 KB의 상관관계가 여러분들 교재 112쪽에 아래쪽에 표기가 되어 있네요. 112쪽의 아래쪽. 탄산 분자가 가수분에 반응하여서 히드로늄 이온을 생성하고 탄산 분자는 탄산 수소이 됩니다. 그 반응의 평상수를 Ka1. 탄산 수소 이온이 가수분에 반응하여 히드로늄 이온을 생성하고 자신의 H 플러스를 주니까 탄산 이온이 되죠. 그 반응의 평상수를 Ka2. 이번에는 탄산 이온이 가수분에 반응하여 수산화 이온을 생성하는 염기로 작용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H 플러스를 받는 염기로 작용했기 때문에 탄산 수소이 됐죠. 그 반응의 평상수를 Kb1. 탄산 수소 이온이 염기로 작용해서 가수분에 반응하여 자기는 H 플러스를 받았으니까 탄산 분자가 되고 수산화 이온을 생성하죠. 그 반응의 평상수를 Kb2라고 해요. 더 센 산일수록 Ka1이에요. 약한 산이니까 K2가 되죠. 그 다음에 염기도 더 센 염기일수록 KB1이 돼요. 약한 염기니까 KB2가 됩니다. 이거 두 개가 서로 무슨 관계냐면 짝산 짝염기 관계죠. 바로 앞에 페이지 보니까 짝산의 KA와 짝염기의 KB의 곱선 그 온도에서의 KW를 만족하더라. 요 두 물질도 H 플러스 한 개 더 있고 없고의 관계죠. 짝산의 KA와 짝염기의 KB의 곱선 그 온도에서의 KW를 만족하더라. 그렇다면은요, 삼양성자산의 인산도 마찬가지겠죠. 산이온화 반응에서 Ka1, 또 산이온화 반응에서 Ka2, 산이온화 반응에서 Ka3. 인산이온이 제일 센 염기예요. 염기이온화 반응에서 KB1, 또 염기이온화 반응에서 KB2, 염기이온화 반응에서 KB3. 두 개가 서로 무슨 관계? H 플러스 한 개 더 있고 없고의 관계, 짝산 짝음기죠. 짝산의 KA와 짝음기의 KB의 곱선 그 온도에서의 KW. 나머지 것들도 다 마찬가지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인산의 이 반응에서 여러분 조심하세요. 인산하고 인산 이수소이온이 섞여 있으면은요, 요 두 개는 서로 반응할까요, 안 할까요? 알짜 반응을 하지 않죠. 왜냐하면 짝산 짝음기 관계니까. 요거 두 개가 반응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산이 이 물질한테 H 플러스 줬어요. 그러면 자기가 뭐 돼요? 인산 이수소이온 되죠? 인산 이수소이온이 반응해서 H 플러스 받으면 또 뭐 돼요? 인산이죠. 변화 있어요, 없어요? 변화 없죠. 요거 두 개도 서로 짝산 짝음기 관계이기 때문에 이거 두 개를 섞어 놓으면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알짜 반응이. 요거 두 개도 짝산 짝음기 관계니까 두 개를 섞어 놓으면 알짜 반응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죠. 그래서 서로 짝산 짝음기 관계는요, 알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게 112쪽 오른쪽 열 제일 위에 제가 여러분들을 쳐다보면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게 동그라미 기어, 동그라미 니은, 그까지 소개가 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디귿을 보세요. 디귿을 봤더니 누구하고 누구를 할 거냐면은 인산하고 인산 수소이온이에요. 요거 두 개는 짝산 짝음기 관계 아니에요? 아니죠. 반응할까 안 할까요? 반응하죠. 그래서 얘는 H 플러스를 줘서 인산 이수소이온. 그리고 얘도 H 플러스를 받아서 뭐가 될까요? 인산 이수소이온이 되죠. 이 반응은 일어나요. 그리고 또 누구하고 누구는 인산 이수소이온과 인산이 섞여 있으면 반응할까요? 안 할까요? 반응하겠죠. H 플러스를 주니까 자기는 인산 수소이온이 되고 H 플러스 받아서 인산 수소이온이 되게 돼요. 그래서 그때 반응이 일어나고 그 반응들의 평상수는 꽤 크다는 거예요. 질문. 인산과 인산 수소이온이 반응을 해서 요거를 생성하는 반응의 평상수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이것하고 반응을 이렇게 생성하는 것은 이것의 산이온화 상수, 이것의 산이온화 상수 또는 염기이온화 상수를 이용을 하면은요, 두 개 이상의 반응을 더하면은 전체 반응의 평상수는 뭐라고요? 더한 반응의 평상수의 곱시다라고 하는 원리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구할 수가 있고, 기출문제 중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연습을 해보도록 하십시오. 여러분들 교재 112쪽 아래쪽에 봤더니 염의 가수분의 반응에 의해서 용액의 액성이 결정되는 경우인데, 강산과 강염기가 반응하면은요, 용액의 액성이 중성이에요. 왜냐면 강한 놈끼리 싸우니까 둘 다 죽어버리죠. 그 다음에 강산과 약염기가 반응하면 강한 놈이 약한 놈 죽이고도 자기도 그냥 살았어요. 부상을 입었어요. 부상을 입었죠. 따라서 용액의 액성은 약산성이 돼요.
강염기하고 약산하고 반응하면은 강염기가 약산을 죽이고 자기도 부상을 입었죠. 무슨 성질? 약염기성. 그리고 약산과 약염기 반응하면은요, 그때그때 다르죠. 그래서 이 약산의 Ka가 크냐, 약염기의 KB가 크냐인데, 약산의 K가 더 크면은 산성이에요. 약염기 KB가 더 크면은 염기성이고 두 개가 비슷하면은 중성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요 간단한 예들, 강산하면 항상 HCl을 떠올리세요. 강염기 NaOH, 약산 아세트산, 약염기 암모니아를 떠올리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암기를 하시면 문제를 기계적으로 푸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알루미늄 3가이온이나 베릴륨 2가이온이나 철 3가이온, 철 2가이온이나 아연 2가이온이나 크롬 3가이온과 같은 물질들은 수용액 중에 용해가 되면은요, 이것들이 물과 배비 결합을 하죠. 보통은 육배위 창물을 형성하고 추가적으로 물과 반응해서 히드로늄 이온을 약간 생성하기 때문에 용액 개성을 어떻게 만들더라? 약산성이 되게 만들더라. 이거는 시험에 아직 한 번도 출제가 안 된 거고 반드시 한 번은 출제가 됩니다. 제가 지금 이 설명했던 요 내용은요, 요 내용은 일반학 기본서, 춤단이나 맹벌이 본문 중에 다 나와요. 물론 옥수배에도 나오죠. 그래서 저건 반드시 한번 출제가 될 거기 때문에 미출제라고 표기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놓도록 하십시오. 산성 물질의 구조에 따라서 그것이 누가 더 센 산이냐라고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데 산의 세기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인 인자들을 볼까요? 자, 첫 번째로 어떤 HX라고 하는 산이 있으면은 이것이 산으로 작용했다는 것은 H+를 줬다는 거죠. 그러므로 H와 X 간의 결합이 일단 끊어지고 봐야 돼요. 결합이 끊어져서 H+를 주고 자기는 그러면 X-가 됐겠죠. 결합력이 강해야 될까요? 약해야 될까요? 약해야 되겠죠. 약해야 일단 결합이 끊어지면서 H+를 제공을 하겠죠. 그래서 일단 H와 X 간의 결합력이 약하면 약할수록 자기가 그냥 끊어질 뿐만 아니라 수용액 중에서 이온화되면서 H+를 더 잘 작용하는 더 센 산이더라. 자, 요 시리즈가요, 시험에 나오면은 17쪽 원소의 수소화합물 또는 16쪽 원소의 수소화합물로 나옵니다. 17쪽 원소의 수소화합물 HF, HCl, HBr, HR. 여러분 유기화학에서 어떻게 배웠든지 간에 보통은 보면은 제가 설명하는 논리가 좀 더 정확한 논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기화학 논리대로 가도 되고 제가 설명하는 논리대로 가도록 하세요. 제가 항상 뭐를 지향해요? 논리적이고 상식적인 거를 많이 지향을 하죠. HF, HCl, HBr, HI에서 HF 쪽으로 오면 올수록 이 결합하는 비금속 원소들의 전기염 성도 차이가 더 커요. 전기염 성도 차이가 크면은요, 더 강한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비금속 원소 간의 결합은 전기염 성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더 강한 결합이고, 일단 더 강한 결합이니까 이것들이 이온화가 일어나지가 않더라는 거죠. 이 결합 해리에너지라는 것은 전자를 한 개씩 가지고 떨어지는 건데, 수용액 중에서는 어차피 전자 한 개씩 가지고 떨어지면은 둘 다 홀 전자를 가지는 라디칼이고 불안정하니까 수용액 중에서는 아예 떨어질 때 전자를 한 개 가지고 떨어지는 결합 해리가 아니라 뭐가 일어난다고? 이온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일단 전기염소 차이가 크면 클수록 결합력이 강해서, 즉 결합 에너지가 커서 이온화가 잘 안 일어나요. 거꾸로 이쪽으로 오면 올수록 전기염소 차이가 작죠. 따라서 어때요? 결합 에너지가 작고 수용액 중에서는 이온화가 되기가 쉽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17쪽 원소의 수소화합물뿐만 아니라 어디도 해당되더라? 16쪽 원소의 수소화합물도 마찬가지죠. H2O, H2S, H2SE, H2T에서 H2O 쪽으로 오면 올수록 전기염수 차이가 HO 간에 더 커서 결합력이 강하고 이온화가 잘 안 돼요. 따라서 더 약한 산이고 H2S가 더 센 산이고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더 센 산이라는 거죠. 이거는요, 17쪽 원소의 수소화합물, 16쪽 원소의 수소화합물뿐만 아니라 15쪽 원소의 수소화합물에 대해서도 해당되지만 15쪽 원소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나오면은 17쪽, 16쪽이 나와요. 제가 항상 나온다고 하는 그 범위까지만 딱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산으로서 더 센 산이 되려면은 일단 결합이 끊어졌어요. 끊어지고 난 다음에 H+ 한 개 떨어진 이것을 산의 작용기라고 하죠. 산의 작용기가 너무너무 불안정하면 나 다시 돌아갈래 그러면서 나의 H+ 내놔라 이러면서 결합해서 돌아가 버리죠. 그러면 산으로 작용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그래서 산의 작용기의 안정성이 높아야 이렇게 이온화된 상태로 존재하면서 H+를 준 산의 형태로 존재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산의 작용기의 안정성은 보통 전기염 성도 데이터와 많이 상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전기염 성도 데이터와 직접적으로 이 생각해서 연결을 해서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산화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연결을 해서 해석할 수 있는데 사실 근본적으로는 모두 전기염 정도로 해석하지만 여기서는 제가 그냥 산화수는 산화수대로 전기염 정도 전기염 정도대로 설명할게요. 혹시라도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더 자세히 듣고자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직접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HO 간의 결합, HO 간의 결합, HO 간의 결합이죠. 여기서 일단 HO 간의 결합이 끊어지면서 이온화가 되는 건 똑같아요. 그렇게 이온화돼서 끊어지고 난 다음에 이 O가 다 마이너스 1가의 형식 전하를 나타내거든요. O가 마이너스 1가의 형식 전하. 여기도 O가 마이너스 1가의 형식 전하를 나타내고 있고 O가 그냥 중성이 아니라 마이너스 1가이기 때문에 O가 자기가 중성 상태보다 전자를 더 가졌죠. 더 가지니까 너무 불안정한 거예요. 그때 이 O 옆에 있는 요드가 전자를 끌어당겨 줄 수도 있고 브롬이 끌어당겨 줄 수도 있고 염소 쪽에서 끌어당겨 줄 수도 있는데 요드보다는 브롬이 전기 염소가 크고 브롬보다는 염소가 전기 염소가 더 커서 O의 마이너스 1가의 전하의 밀도를 더 가져가 줄 수 있죠. 더 가져가면 어때요? O는 더 안정해지죠. 안정해졌다는 것은 자기가 H 플러스를 준 상태대로 존재를 할 수 있는 더 생산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서는 산화수로 판단하기도 한데요. 근본적으로는 전기염 정도로 해야 되지만 산화수로 표현하는 것이 그냥 쉽기 때문에 같이 언급을 하도록 합시다. HClO, HClO2, HClO3, HClO4. 자, 이 HOCl이요. HClO거든요. 우리가 화학식을 적을 때는 HClO로 적었지만 실제 결합은 H가 Cl하고 하고 있어요. O하고 하고 있어요. 다 O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결합은 H가 다 O와 결합하고 있고 자 이렇게 결합하고 있는 상태에서 산화수를 봤더니 여기 Cl의 산화수가 몇 가입니까? O가 마이너스 2가, H가 플러스 1가니까 플러스 1가죠. 그 다음에 여기 Cl은 몇 가입니까? 플러스 3가. 여기 Cl은 플러스 5가. 그리고 요 Cl은 플러스 7가의 산화수를 나타내죠. 산화수가 더 큰 거예요. 산화수가 크니까 따라서 어때요? 자기가 H 플러스를 더 잘 내놓을 수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온화가 됐다라고 가정해 보세요. 첫 번째 HClO에서 이온화가 되면은 OCl, O 마이너스 1가요. 이 Cl의 산화수 플러스 1가죠. 두 번째는 OCl, O 그리고 플러스 3가 이렇게 나타날 수 있고 세 번째는 OCl, O 플러스 5가 나타낼 수가 있고 네 번째는 OCl, O이고 이 Cl의 산화수가 플러스 7가이죠. O가 마이너스 1가인데 마이너스 1가의 음전하를 Cl도 전기염 정도가 큰 원소인데 자기가 플러스가 크다는 것은 전자가 너무 부족하죠. 자기가 전자가 너무 부족하니까 이 O의 마이너스 1가의 음전을 어때? 자기 쪽으로 확 다 끌어당겨 버리죠. 다 끌어당기면 O가 그만큼 안정하죠. 더 안정화되니까 어때요? H 플러스를 준 상태로 존재할 수 있고 따라서 과염소산 HClO4는요. 강산 중에서도 강산인 것이 바로 저 Cl의 산화수 때문이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플러스 1가에서 Cl의 산화수가 플러스 1가로 가면 갈수록 실질적으로 전자를 끌어당기는 실질 전기염 정도가 더 크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저렇게 해서 저 산의 작은 게 안정성이 크면 클수록 더 생산으로 작용할 수 있고 저거를 우리는 간단하게 그냥 산화수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HClO, HClO 2, HClO3, HClO4. Cl의 산화수가 플러스 1가, 플러스 3가, 플러스 5가, 플러스 1가. 어디로 갈수록 산화수가 갈까요? 이쪽으로 갈수록 산화수가 더 크죠? 따라서 어때요? 더 생산으로 작용하더라. 이거는요, HNO2, HNO3, N의 산화수가 플러스 3가, N의 산화수가 플러스 몇 가? 5가. 이 질산 시리즈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갈수록 더 생산. 그리고 황산 시리즈. 아황산과 황산에서 위에 있는 아황산에서는 황의 산화수 몇 가? 플러스 4가. 밑에 거는 플러스 6가죠. 누가 산화수가 커요? 황의 산화수가 밑에 게 커죠. 따라서 더 생산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전부 지금 설명했던 이 논리대로 해석합니다.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게 인산 시리즈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HPO3와 H3PO4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첫 번째 산이온화 반응을 하는 걸로 볼 때 적어도 누가 더 생산이냐면은 얘가 더 생산. 보통 O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때요? 이 중심에 있는 원소의 산화수가 더 커서 더 생산인데 여기서 인산 시리즈는 예외적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감독님 이쪽으로 와주십시오.
여러분들 교재 113쪽을 봤더니 완충용액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네요. 자, 파란색 공간펜으로 완충용액에다가 박스 표시를 하세요. 그리고 큰 불가사리 표시하세요. 완충용액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첨가되는 강산 또는 강염기에 대해서 저항을 함으로써 pH의 변화를 줄이는 용액입니다. 보통 완충용액을 어떻게 만드냐라고 봤더니 여기 이물질들을 보니까 이물질들은 절대적인 약산이 있죠. 그리고 이 절대적인 약산의 짝염기는 또 절대적인 약염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절대적인 약산과 절대적인 약염기를 혼합하면 되는데 단지 요 두 개의 관계가 서로 무슨 관계가 돼요? 짝산, 짝염 관계. 그래서 서로 짝산, 짝염기 관계인 절대적 약산과 절대적 약염기를 혼합을 하게 되면은 완충용액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더라. 아세트산과 아세트산 이온이 혼합된 완충용액을 생각해 보면은요. 아세트산은 자기가 산이죠. 따라서 외부에서 첨가되는 염기하고 반응을 함으로써 이 염기를 무력화시켜요. 그리고 그것의 짝염기인 아세트산 이온은 자기가 염기죠. 따라서 외부에서 첨가되는 산하고 반응해서 이 산을 더 이상 더 산으로서의 작용을 하지 못하게 만들자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pH 변화를 완전히 없게 할 수는 없지만 최소화를 시키는 용액. 그걸 우리는 완충용액이라고 할 수 있고요. 완충용액의 원리를 제가 지금 동그라미 2번을 지금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완충용액의 경우에는요, 핸데르슨 하셀바우식을 통해서 항상 그 pH 값을 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약산과 약산의 짝음기가 혼합이 되어 있으면은 핸데르슨 하셀바우식을 통해서 그 용액의 pH 값을 쉽게 구할 수 있고, 파란색 공간펜으로 여러분들의 박스 표시, 그 다음에 큰 불가사리 표시를 하세요. 이렇게 표현하고 이 옆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약산과 약산의 짝염기가 혼합되었을 때의 pH 값 계산. 약산과 약산의 짝염기가 혼합되었을 때의 pH 값 계산. 여러분들 교재 113조 아래쪽을 봤더니 11번째 섹션 산염기 중화 반응이 있습니다. 산염기 중화 반응에서 약산에다가 강염기를 첨가함으로써 나타나는 중화 반응 한번 좀 닦아주세요. 그리고 약염기에다가 강산을 첨가했을 때 중화 반응, 그리고 다양성자산에다가 강염기를 첨가했을 때 중화 반응 같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죠. 113쪽의 제일 아래쪽에는요, 약산에다가 강염기를 첨가한 경우입니다. 자, 약산으로 아세트산을 예를 들게요. 그리고 강염기를 NaOH로 생각하는데 NaOH에서 소듐 이온은 구경꾼 이온입니다. 실제로 반응하는 것은 누가 반응할까요? 수산화 이온이 반응을 하겠죠. 자, 제가 왜 저래요? 밑에 지금 혼선이 일어난 것 같아요. 자, 빨리 좀 달려가서 밑에 혼선이 일어났다고 좀 이야기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아세트산 약산과 강염기 OH-가 서로 반응을 함으로써 이렇게 생성될 수가 있는데, 이때 1대1로 반응하게 되면은 이렇게 다 반응하고 아세트산 소듐이 생성됐죠. 아세트산 소듐은 어차피 수용액 중에서 100% 이온화된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아세트산 이온 따로, 소듐 이온 따로 존재하는데, 앞에서 이야기했어요. 절대적 약산 아세트산의 짝염기는 뭐라고요? 절대적 약염기라고 표현을 했죠. 그래서 이 절대적인 약염기가 용액의 성을 뭐가 되게 만듭니까? 약염기성이 되게 만들어요.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 약염기가 물하고 반응하는 이 시까지를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 약염기가 물과 반응을 해서 자기는 염기니까 H+를 받아서 아세트산으로 변화가 되고, H2는 H+ 주니까 수산화 이온으로 이렇게 변화가 될 수 있죠. 이렇게 수산화 이온이 많이 생성돼요? 조금 생성돼요? 조금 생성되니까 약염기성으로 생각할 수 있죠. 가장 쉬운 방법은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강한 놈하고 약한 놈하고 싸웠어요. 강한 놈하고 약한 놈 싸우면은 강한 염기가 약산을 죽이고도 자기도 부상을 입었죠. 무슨 성질이 나타날까요? 약염기성의 성질이 나타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표현될 수가 있고, 여러분들 교재 114쪽의 그래프를 보십시오. 114쪽의 그래프를 보면은 최초 상태에서 약산 아세트산이 존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최초 상태 아세트산에다가 강염기를 첨가해서 당량점에 딱 도달했더니 pH가 7이에요. 25도씨 기준으로 7보다 좀 더 커요. 7보다 좀 더 큰 무슨 성질? 약염기성이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요 약산에서 아세트산 이온으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아세트산에서 아세트산 이온으로
변화가 되고 있고 그렇게 변화가 되다 보면은 요 영역에서는 아세트산과 아세트산 이온이 적당하게 공존하는 영역이죠. 자, 약산과 약산의 작은 기가 공존하는 영역을 우리는 뭐랍니까? 완충 용액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 약산과 약산의 작은 기가 적당하게 공존되어 있으면은요, 그때 용액의 pH 값은 뭐로 쉽게 구할 수 있어요? 핸델에서 하셀바흐식으로 쉽게 구할 수가 있죠. 당량점에서는 약한 염기성을 나타냅니다. 근데 당량점 전의 2분의 1 지점에서는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아세트산이 아세트산 이온으로 변화되는데 100개였다고 생각하면 몇 개나 아직 남아있을까요? 50개. 그리고 아세트산 이온이 50개 생성됐으니까 아세트산 분의 아세트산 이온의 농도의 B값은 어떻게 될까요? 그 B값은 1이 되겠죠. 상용도 1은 0이 되고 pH값은 얼마? pKa. 그래서 당량점 전에 2분의 1 지점에서는요, pH값이 pK값으로 나타나고 요 당량점 전에 2분의 1 당량점을 기준으로 해서는 약산과 약산의 작음기가 공존하기 때문에 완충 용액의 성질이 나타나고 핸델에서 하셀바흐식을 통해서 pH값을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었죠. 그 내용들이 114쪽에 왼쪽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 상태에서 히드로늄 이온의 농도는 얼마일까요? 최초 상태에서는 약산만 존재하죠. 약산만 존재할 때 히드로늄 이온의 농도는 밑에 메모지 접은 거기에 보니까 어떻게 루트 Ka 곱하기 초기 농도죠. 그래서 루트 K 곱하기 초기 농도로 구하고, 그리고 당량점에 도달하기 전까지는요, 핸델에서 하셀바흐식을 쓸 수 있고, 2분의 1 당량점에서는 조금 전에 보니까 pH 값이 pKa였습니다. 이번에는 야금기에다가 강산을 첨가합니다. 야금기 대표적인 예로 뭐를 암기하라고 했어요? 암모니아를 암기하라고 했죠. 거기에다가 강산 HCl을 첨가합니다. 그렇게 완전히 1대1로 반응을 하게 되면은 더 이상 강산도 없고 야금기도 없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강한 놈이 약한 놈하고 싸우면은 강한 놈이 약한 놈 죽이고도 자기의 성질이 약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성질은 무슨 성질일까요? 강한 놈이 약한 놈 죽이고도 약한 성질을 나타내기 때문에 약산성의 성질을 나타낼 거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정석적으로 표현하면은 수용액 중에서 100% 이온화돼서 존재해요. 암모늄 이온 100% 이온화돼서 존재하고, 암모늄 이온은 암모니아라고 하는 약염기의 짝산이기 때문에 무슨 성질이에요? 약산성의 성질을 나타내겠죠. 그래서 약산성의 성질, 이것이 가수분해 반응해서 히드로늄 이온을 조금 생성하기 때문에 약산성이라고 해도 됩니다. 제가 앞에서 염의 가수분해 반응에 용액의 액성 이야기할 때 강한 놈이 약한 놈 죽이고도 그 강한 놈의 성질이 약하게나마 나타내더라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화적정 곡선 그래프에서 최초 상태에서는 100% 암모니아였어요. 그래서 이 100% 암모니아가 물과 반응을 해서 100% 암모늄 이온으로 바뀌고, 암모늄 이온은 무슨 성질? 약산성이 있죠. 그래서 25도씨를 기준으로 해요. 당량점에서의 이 지점이 pH 값이 7보다 더 작은 약산성의 성질을 나타낼 거다라고 볼 수 있고, 100% 암모니아에서 여기다가 HCl을 첨가해서 100% 가까운 암모늄 이온으로 변화될 때, 이렇게 변화될 때 암모니아의 농도는 점점 감소하죠. 암모늄 이온의 농도는 점점 증가가 되죠. 그래서 두 개가 공존하는 완충 용액으로 나타날 수 있고, 약산과 약산의 작은기가 공존하는 완충 용액이기 때문에 pH 값은 어떻게 한다고요? 핸델에서 하셀바흐식을 통해서 구하고, 이때 2분의 1 당량점에서는 핸델에서 하셀바흐식이면 pKa인데, pKa가 누구의 pKa예요? 암모니아는 염기예요. 그래서 pKa는 암모늄 이온의 pK 값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주의하십시오. 당량점에서는 무슨 성질? 약산성입니까? 약염기성입니까? 약산성이죠. 그래서 강한 놈이 약한 놈하고 싸우면 산염기 반응할 때 강한 놈이 어떻게 된다고요? 약한 놈 죽이고 강한 놈도 부상을 입어서 자기의 성질이 약하게 남는다라고 그렇게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교재 115쪽을 봤더니 115쪽에는요, 여러 가지의 이 산에 대해서 나타내는데 K 값이 제각각 다 다릅니다. K 값이 작은 것도 있고 K 값이 큰 것도 있는데, 자, 질문. K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센 산이에요? 크면 클수록 센 산이에요? K가 크면 클수록 더 센 산이죠. 자, 그리고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은, 이 K 값이 서로 다른 약산 수용액에다가 강염기 NaOH를 첨가함으로써 이렇게 pH 값이 변화되는 중화적정 곡선 그래프를 보였는데, 적어도 2분의 1 당량점에서는 pH 값이 뭐가 돼요? pKa가 되는 건 알죠. 그래서 약산인 그 수용액에다가 강염기 NaOH를 첨가했을 때 2분의 1 당량점에서 pKa거든요. 이거는 pK 값이 이만큼이에요. pK 값이 이만큼이에요. pK 값이 이만큼이에요. Ka가
크면 클수록 pKa는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상록률을 취했기 때문에 더 작죠. 자, 이렇게 해서 밑에 있는 것들이 pK 값이 더 작은 걸로 봐서 더 센 산이에요. 위로 가면 갈수록 pKa가 커지죠. 그래서 Ka가 작으면 작을수록 pKa 값이 더 큰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 위에 있는 이것이 더 약한 산에다가 NaH를 첨가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K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그 2분의 1 다항점에서의 pK 값이 계산이 되는데 그 값이 더 크게 계산이 될 수 있고, 제일 밑에 있는 거는요, 이 강산 HCl에다가 NaH를 첨가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중화적정 곡선 그래프인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교재 115쪽 4번 다양성자산에다가 강염기를 첨가했을 때 중화적정 곡선 그래프는 잠시 후에 설명하겠습니다.